안녕하십니까.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 이해붕입니다. 최근 금융위에서 실물증권, 전자증권에 비교되는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요. 전형적인 증권, 또 비전형적인 증권에 따라붙는 권리가 토큰화된 디지털 자산 증권의 발행과 유통, 그리고 그 취급은 자본시장법을 적용하고 비증권 디지털 자산은 추후 제정될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적용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토큰증권을 투자 대상물로 접하는 일반 투자자를 좀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정보 비대칭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시급한 입법 과제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 투자 판단에 취약한 일반 대중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규제라는 것이 제도와 규칙을 통해 법의 취지를 구현하려는 것일 텐데요. 지금까지는 디지털 암호자산의 발행과 유통, 그리고 관련 서비스 제공에 걸쳐서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위해 법적으로 요구되는 의무와 책무, 그러한 의무와 책무를 이행할 주체, 그리고 그러한 법적 의무와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묻는 제도와 규칙이 법적으로 합의되어 천명된 바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최종 채택이 4월로 예정되어 있는, 그리고 빠르면 2024년부터 유럽연합 27개국에서 적용될 암호자산 시장 규제법이죠. 미카 레귤레이션에서 암호자산을 접하는 일반 대중,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입하려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크게 요약하면 9가지인데요. 명확한 용어 정의, 그리고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취득 권유와 또 플랫폼에서의 매매 거래를 승인받기 위한 기본 원칙, 그리고 백서와 마케팅 홍보물의 작성 요령, 그리고 발행자의 의무사항, 그리고 백서 기재 정보에 대한 책임,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의 인가 등 요건과 서비스 유형별로 의무사항, 그리고 시장이죠. 거래 플랫폼에서의 불공정 거래 금지, 공익신 신고자 보호, 주무당국의 권한, 이렇게 9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자산증거 토큰이나 이머니 토큰의 발행자 적격 요건 등은 훨씬 더 강화되어 있습니다. 첫째, 명확한 용어 정의인데요. 법에서 사용될 용어가 명확해야 법적 명확성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를 토대로 설계된 규칙과 제도가 실효성을 갖게 되겠죠. 미카는 분산원장 기술을 비롯해서 암호자산의 유형별 발행자와 권유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의무사항을 적용받게 될 서비스 제공자들의 유형 등 34개 용어를 정확히 정의하는 데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취득 권유와 플랫폼에서의 매매거래 승인을 받기 위한 기본 원칙인데요. 이 법적 보호 대상이 일반 대중이라고 한다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첫 단추로서 누가 암호자산을 취득 권유할 수 있고 또 플랫폼에서의 매매거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가,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카는 기본 정보를 제공하는 문서인 암호자산 백서를 작성하고 통지하고 공표한 자, 그리고 발행자에게 요구되는 일반적인 의무사항을 준수한 자, 그리고 자금 세탁 방지 등의 수단을 마련한 자들만이 신청할 수 있고 권유할 수 있다. 이렇게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백서 및 마케팅 홍보물의 작성, 통지, 공표, 그리고 정정에 관한 원칙인데요. 미카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암호자산 백서에 기재되는 정보 모두는 명확하고 공정하고 오해를 유발하지 않아야 한다. 중대한 기재 누락이 있어서는 안 된다.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합니다. 백서 정보가 정확하며 중대한 누락이 없다는 발행자의 서명,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 발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내용, 이러한 위험도 있다고 하는 경고가 포함되도록 하는 등의 그 백서 작성, 그리고 당국에 대한 통지, 일반 대중에 대한 공표, 그리고 중요한 사항이 변경이 있으면 이를 정정해라. 이런 원칙들, 구체적인 지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발행자의 의무와 백서 기재 정보에 대한 책임인데요. 지금까지 백서를 보면 통상적으로는 백서 말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미카는 이 점을 개선합니다. 예컨대 발행자에 대해서는 정직하고 공정하며 전문가답게 행동해라. 오해 소지가 없게 보유자들과 소통해라. 보유자들을 원칙적으로 동등하게 대우하라.
보유자들의 이익을 최우선시해라. 이러한 행위규칙을 요구하고 있고요. 발행자, 권유자, 매매거래 플랫폼 운영자에 대해서는 공정하거나 명확하지 않고 오해를 유발한 정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있다. 배상 책임을 배제하더라도 이것은 법적으로 무효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서비스 제공자와 관련 사항인데요. 암호자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는 상대방이겠지요. 그 고객들을 보호하려면 그 서비스 제공자들이 적합한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미카는 제3자에게 제공되는 12가지 암호자산 서비스 유형별로 그 제공자들이 지킬 의무사항을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사항은 크게 7가지인데요. 첫째가 일반적인 의무사항, 둘째가 조직 구성 요건, 세 번째가 고객 자산에 대한 보호, 네 번째가 민원 처리 절차 마련, 다섯 번째가 이해상충 요소의 방지, 식별, 관리, 공시라는 요건, 여섯 번째가 업무 위탁, 일곱 번째가 질서 있는 업무 축소 요건입니다. 그 일반적인 의무사항으로는 고객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정직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전문가답게 행동하라. 그리고 고의과실로 고객을 오도하지 말라. 이런 원칙과 더불어서 건전성 요건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경영진, 직원, 시스템 등 조직 구성 요건인데요. 첫째, 임직원 등은 좋은 평판과 역량을 갖춰라. 내부 통제 메커니즘을 갖추고 시스템이 중단되지 않도록 재복구 계획, 업무 지속성 계획을 정책을 마련해라. 그리고 시장 조작 행위가 있다고 하면 이를 탐지해서 즉시 당국에 보고하라. 이런 요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 자산은 서비스 제공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지 않아야 하고 사업자의 재산과 분리해서 예치해라. 이것이 이제 FTX 사건을 통해서도 필요한 요건인데요. 그리고 고객 민원은 신속하고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처리하라는 원칙. 그리고 이해상충 요소가 있으면 식별하고 관리하고 또 고객이 알 수 있게 이를 공시하라는 요건, 또 업무 위탁을 하더라도 그 업무 위탁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위탁자죠, 사업자에게 있다는 요건, 그리고 업무를 축소하더라도 질서 있게 사전에 마련된 계획에 따르도록 하라는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서비스 유형별 의무사항인데요. 암호자산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두텁게 보호되려면 이 서비스 유형별로 행위규칙이 법적 의무사항으로 명확히 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미카는 이 12개 서비스 유형별로 의무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중 커스터디 서비스, 그리고 거래 플랫폼 운영자에 요구되는 의무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커스터디 관련해서는 의무와 책임을 명시한 계약을 고객과 반드시 체결하라. 그리고 고객 포지션 등록부를 유지하고 3개월마다 고객 명의의 암호자산 재무상태표를 제공하라. 분실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에 제한을 두지 말고 시장가치 이상으로 책임지라고 하는 법적 선언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거래 플랫폼 운영자에 대해서도 매우 구체적인 의무사항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거래 승인 절차, 그리고 공정하고 질서 있는 거래 보장 등 법적 내용을 운영 규정에 마련하고 거래 승인 전 암호자산의 요건을 평가해라. 거래 시스템이 보건성을 갖추고 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해라. 이러한 등등의 아주 매우 구체적인 의무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거래 플랫폼에서의 불공정 거래 금지입니다. 주식시장에서도 내부자 등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암호자산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미카는 내부 정보는 일반 대중이 쉽게 접근해서 적시에 완전하고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일반 대중에게 제공하라는 것이고요. 내부 정보를 이용한 매매거래, 그리고 불법적인 공개, 예컨대 특정인에게 먼저 공개한다든지 제공한다든지 이런 선별적인 공개, 이런 것을 금지한다. 그리고 법에 명시된 시장 조작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지 행위를 명시하고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법 위반 행위로서 그에 따른 제재 대상이 된다는 이런 발판이 마련되는 것이지요. 여덟 번째는 공익신고자 보호입니다. 전통적인 금융 및 투자 시장에서도 위법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자는 소비자와 투자자 보호,
그리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이라고 하는 공익, 이 공익 업무를 담당하는 당국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카는 암호자산 분야에서도 이러한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종전의 지침을 암호자산 시장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는 쪽으로 개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9번째는 주무당국의 권한입니다. 미카는 암호자산 발행자, 권유자,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적용될 의무사항과 더불어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수 있도록 당국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권한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한은 투자자 보호와 거래 질서 확립이라고 하는 공익을 침해하는 소위 나쁜 행위자들이죠. 이 bad actor들이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려는 사회적 합의,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시장에서도 돈을 벌고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투자자 스스로를 보호하는 더 적극적인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즉, 본인 스스로가 더 좋은 자료를 찾아보고 공부하는 것이겠고, 시장에서도 좋은 양질의 분석 자료, 분석 정보 이런 자료들이 제공되어야 되겠죠. 법에서 마련되고 있는 보호 장치는 증권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최소한의 장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암호자산 분야에서도 이러한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 장치를 새로운 규칙과 제도로 만들어내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공개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매우 상세한 내용의 사회적 합의물을 도출하고 있는 미카 조문, 그리고 최종 채택 후 준비 기간을 거쳐서 마련될 세부 시행 규정, 이것을 참고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업계와 학계 그리고 당국이 집단지성을 모아서 투자자 보호에 적합한 그리고 국제 정합성을 갖춘 좋은 내용의 디지털 암호자산 기본 법제를 마련해 주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투버센 인사이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